안녕하세요. 개공이 소공이입니다. 저번 주에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바로 저희 공인마스터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는 원희마님 멘토님을 모셔왔습니다. 저희도 멘토님을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요. 간단하게 멘토님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공인마스터에서 활동하시면서 무료 인강과 자료진만으로만 합격하신 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무료 인강만으로 진짜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진짜 가능한지 또 공부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희마님 멘토님은 현재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계신 님을 만나뵈러 가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공마에서 활동 중인 멘토 원희마님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공 경력차 9개월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신도림역에서 한 두고 7, 8분 크라운빌 2라고 새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있어요. 거기 1층에 삼형부동산이라고 거기서 지금 오픈 소공 그리고 대표님 밑에서 오픈을 저도 하기 위해서 오픈 쪽으로 들어와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완전 다르죠. 추후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대표님 밑에서 나는 뭔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소공의 마지막 목표는 개공이거든요. 저 또한 소공을 하고 제가 개공으로 갈 때 좀 더 큰 그릇 그리고 손님들이 물어봤을 때 좀 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좀 더 큰 그릇이 되고 싶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해야 좀 크는데 다 대표님들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면 또 그 게시판에 우리 대표님은 가만히 있고 저는 눈치가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다 자기가 헤쳐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하듯이처럼 배우고 계약서 모르겠어. 그럼 한 번씩 블로그나 인터넷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떠먹여 주진 않고 그냥 눈치껏 이렇게 보고 대신 행정 업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가르쳐는 주죠. 근데 좀 너무 크게 배우고 한다는 생각은 하면은 좀 부딪힐 때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경험해봐야 아는 맛이거든요, 이거. 맨 처음에 진입할 때는 저는 월급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비율제는 처음부터 빵원이잖아요. 빵원에 자기 능력제로 갖고 가는 건데 그거는 또 비율에 따라서 뭐 초보는 5대5 그 다음에 뭐 6대4, 7대3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빵원인데 경제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남들은 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나만 못한다 이런 압박감을 처음부터 소공이 받으면 저는 적성이 안 맞나 봐요. 저는 사람을 상대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차라리 월급제에서 월급이 100에서 한 120 사이에 형성되거든요. 식대랑 교통비 포함해서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도 그걸로 인해서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월급제를 들어가서 기본적인 행정 업무도 배우면서 밑바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실력 좋으시거나 탁월하신 분은 뭐 상관없지만 저는 제가 못해서 좀 걸음걸음 가는 단계라서 그래요. 비율제랑 월급제의 차이가 확연히 크기 때문에 비율제 사람들은 뭐 5대5, 6대4, 7대3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월급제에서 나중에 수습을 지나서 인센으로 가는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상상만큼 많이 벌지는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소공할 때 저는 1년은 납작 엎드려서 공부하듯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소한 1년은 못하고는 개업을 안 하리라 이 생각도 했고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돈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앉아가서 업무를 보잖아요. 계약에 관해서 예를 들어 상가매매를 해야 되는데 뭐 포괄 승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자기 안정권을 조금 배워갈 수 있는 걸 그걸 예를 들어 돈으로 생각하고 알게 되면 처음부터 이게 돈이 수수료가 얼마야 이러면서 원천부터 돈부터 알게 되면서 업무가 그러니까 깊이 갈 수 있는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 개인 생각에는 추후에 충분히 벌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나무를 보고 그 욕심을 내면 나중에 숲에 갔을 때 그 돈만큼의 재미는 못 보고
지금 그 돈만큼만 벌고 계속 살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멀리 보려고 많이 그러고, 그래서 돈 욕심 안 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고, 그리고 또 돈 욕심을 내면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해요. 대부분 오래되거나 저도 뭐 가끔 한 번씩은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는 게, 대표님이랑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계약을 했는데 내가 혼자 했으면 이럴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간의 갈등이 나중에는 깊어지거든요. 그런 게 없으려면은 그냥 배운다며요. 처음부터 배우는데 돈 주고 다 배웠지, 우리가 언제 돈 받고 배운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배운다, 천천히 간다,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이 남의 자산을 갖고 하는 건데, 돈 받고 배우는데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답은 없는데요. 처음부터 개공 오픈을 하시는 거는 좀 추천을 안 하고요. 제가 뭐 소공인데 감히 뭐 추천합니다 안 합니다 좀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를 알아야 돼요. 이쪽도 처음에 등록하고 뭐 이렇게 오픈하고 이런 걸 저도 안 해봤지만, 여기가 처음부터 오픈이라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기 지원을 했는데요. 알아가면서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할 게 많아요. 뭐 광고도 올려야죠, 블로그로도 광고를 노출해야죠, 물건이 없으면 물건을 어떻게 만들까도 연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덤빈다면은 시간 소비가 많을 텐데, 주위에서는 처음부터 모르면 부딪히고 해 이러는데, 그것도 한 서너 달은 쫄쫄 굶고 배운다고 생각하면 모를까 좀 힘들지 않을까요? 40 중후반부터 50 남자분들이나 취업이 좀 안 돼요. 그리고 또 요즘은 나이 제한이 여성분들도 뭐 35세 이하도 있고, 오히려 아파트나 이런 데는 또 40대를 선호하는데 50 아래는 또 안 뽑고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이 있거든요. 옛날과 틀리게 나이 제한도 있고 하니까 그게 한계스럽고, 그냥 조그맣게 나나 하고 싶다 하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 30대, 40대 저처럼 그런 나이 정도면 한번 부딪히고 배우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사람마다 상대성인 것 같은데, 한 곳에 오래 일하면 좋은 거는 그쪽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대표님의 시야랑 소공의 시야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직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님의 시야까지는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 입장에서 저는 여러 군데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뭐 상가 사무실이 궁금했어? 그 상가 사무실도 전문적으로 가려면은 분석하고 뭐 이러려면 엄청 걸리거든요. 하수도 뭐 정화 뭐 이런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조금 알고, 궁금해? 오피스텔 아파트? 그럼 주택가도 조금 배우고, 이런 식으로 뭐 수박 겉핥기식이지만도 조금 아름아름 알아가면 몰라도 그거는 느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오픈할 때 어디 지역을 선정해서 내가 뭘 하는 게 나을까, 그거는 찾아갈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 군데 제 파트를 정해서 정착하고 그걸로 먹고 살 건데, 뭐 그게 가장 헷갈리는 건데, 그거를 제가 돌아서 아름아름 알면 나는 오피스텔 적성에 맞더라, 아니면 상가 사무실에 맞더라, 그거 알고 나중에 추진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저도 취업할 때는 무조건 협회만 하거든요. 뭐 자코리아니 뭐 워크넷이 있다는데 저는 안 해봤고요. 왜냐면 협회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는 분들이 일단 취업 직원을 구하실 수 있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마음에 들었으면 저랑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멀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1시간 거리 이내로 준비하고,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거 기타 궁금한 것들은 다 적혀도 있지만 필요한 거에 자기가 이 느낌이 맞아 이런 거를 해보고, 거기 보면은 대부분 대표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메일이 적혀 있어요. 그 이메일에 신청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신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먼저 저기 이력서 제출합니다, 아니면은 제출하고 전화라도 한번 줘서 이력서 제출했는데 확인해 보세요 이러면은 보통 하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가 와서 면접 보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이 형성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할 때 면접이 미리 있을 때 좀 묻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미리 알고 가면 좋고요. 저도 못했어요. 처음에 떨려가지고
맨 처음에 면접 볼 때는 저기 이러다가 왔어요. 저도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는 두 번째에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아직 초보인데 그래도 익숙하게 조금 해가며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중에서 여기 오기 전에 퇴사를 했는데 한 군데랑 차이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전 회사가 상대성으로 한 군데는 24시간 대표님이 없어요. 상주를 안 하시고, 한 군데는 24시간 같이 있어.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상황이었는데, 그 두 분의 업력이 10년씩 됐기 때문에 이쪽 대표님한테 나름대로 섭섭하면서 배운 게 있고, 이쪽 대표님 안 계셔서 배운 게 혼자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이게 막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손님이 왔는데 아무도 없어. 제가 맞이하고 제가 손님 브리핑하고 물건을 보여주러 가고 다 해야겠죠. 문제 잠그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상대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좀 면접 볼 때 그걸 잘 물어보고 신중해야 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개공도 하고 소공도 하겠지만 돈이 우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면접 볼 때 서로 얼굴 붉힐 것 같아서 잘 말을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해야 되는 거는 월급제로 가건 비율제로 가건 자기가 선택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퇴사를 하게 된 시발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보증보험에 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대표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하시는데 툭 치면서 그만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게 됐거든요. 몇 달 동안 있었는데 그 몇 달 동안에 처음으로 그만두라고 했으면은 황당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님은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툭툭 내뱉는 성향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만두게 되면서 여기 오면서 여기가 오픈이고, 어차피 저도 소공으로는 이직도 해보고 이래저래 다녀봤으니까 여기서 같이 오픈하는 거 배우면서 종지부를 찍고 개공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퇴사를 하고 속상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계약이 끝나면은 잔금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월급 끝나고 제가 퇴사를 해도 잔금날 기준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인센이라는 게, 수수 끝나면은 보통 인센이 제가 그래도 적었는데 보통 100에서 120이고 인센은 또 대표마다 10에서 30%까지 틀려요. 근데 그 인센에 따라서 잔금날, 돌아오는 잔금날 저희한테 그만둬도 보내주는 게 당연한데, 이례적으로 그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받긴 받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대표가 생각했던 금액이 틀리기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이렇게 나왔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와서 저한테 보내주셨나요? 이러고 그랬더만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제가 뭐든지 다 잘못됐다는 식으로 문자를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러고 제가 쓴 계약건에 관해서 이 엑셀로 만들어서 그걸 도표로화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되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넣으면 알려주겠다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속상해서 이래저래 어떡하지 하니까 그 전에 일하던 실장님도 못 받은 사연을 듣게 됐고, 그러면서 또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 근로자고 노동을 했는데 그 한번 알아보고 신고해봐라, 접수라도 해서 궁금한 거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을 하시고 취업을 하시고 면접을 보면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근로계약서인지 업무협약서인지 그 글자 5개를 잘 보고 사인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했던 게 월급제든 비율제든 무조건 이런 서류 종이 같은 거에 사인을 하고 처음에 계약을 하거든요. 직원과 대표 간에. 거기에 적힌 글자가 단지 근로계약서니 업무협약서니 이 차이로 저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사인은 업무협약서라는 거라는 거죠. 보통 퇴사하고도 그 제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잘리게 되면 한 달치의 그 월급 정도는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로자들은. 근데 저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은 그렇다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하고 아팠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 좋게 나오면 좋은데 또
사람 일이 맨날 좋게 나올 수 없으니 얼굴 붉히지 않고 또 헤어지고 잔금 날짜 한두 달 뒤에 받을 경우는 그러니 기왕이면 처음에 딱 면접 봤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게 좋고 너무 멀리 가면 피곤해서 나중에는 지쳐서 못 갑니다. 1시간 이내로 하세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합격하고 나서 소공이 되거나 이러면 실무 교육 받잖아요. 수료증도 받아야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실무 말고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실무에 진짜 필요한 걸 가르쳐주는 뭐 실무 사관학교 같은 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 현재 아직까지는 안 배웠거든요. 뭐 R 사관학교, 뭐 N 사관학교 들어는 봤는데 알아도 봤어요. 금액도 비싸더라고요. 개월수도 제가 알기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고 뭐 해갖고 뭐 넉 달, 5달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씩 하는데 금액도 비싸더라고요. 알아봤는데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배우려고 신청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소공 지금 근 8, 9개월 차인데 처음에부터 좀 생각은 있었는데 왜 안 한 걸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취업하고 나면 정신없어요. 솔직히 등기부 때 건축물 때 하면 뗄 것 같죠? 못 떼요. 그거부터 연습하고 가는 게 낫지. 사람들 그런다. 컴퓨터 학원을 다녀야 되나? 나 커마를 해야 돼? PPT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은 단순해서 표 잘 만들고 기본만 해도 되는데 생뚱맞게 건축물 띄워봐, 등기부 띄워봐 이런데 못 띄는 거야. 선생님들이 옛날에 등기법 배울 때 그래서 자기 집 등기 한번 띄워보라고. 그걸로 요즘 인터넷 보면 양식 많거든요. 매매계약서 이런 거 무료 양식. 그거 출력해서 자기가 한번 연습을 해봐도 오히려 그게 더 큰 효과다. 그리고 그때 정신없을 때 그런 걸 하고 또 업무 뛰어다니고 위치 동선 파악하고 우리 주변에 물건이 뭐가 있는지 외우고 하려면 그때는 지금 그 아까 말한 실무가 배워봐자 정신없고 바쁘고 돈 가치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한 6개월, 7개월 자기가 익숙해졌어 이 업무에. 그래서 나 이 정도는 뭐 조금 눈 감고 해 정도까지 되거나 아니면 이게 손에 익어서 괜찮으면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때는 실무 배우는 거에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래서 지금 배우려고 도전을 새로 하는데 일요일마다 가서 쉬는 날이 유일하게 일요일마다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오픈할 때 대표 마인드랑 소공이랑 틀리고 또 업무가 내가 생각했던 업무랑 또 틀릴 수 있으니 한 번 더 되짚고 가려고 지금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있는 크라운빌 1차는 지금 옆에 있고 2차인데 여기가 간정 이종환 교육재단이라고 해서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여기를 설립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피스텔 치고는 대단지예요. 600세대가 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게 투룸, 1.5룸, 분리형 원룸 있고 풀옵션 그렇게 해갖고 20층까지 현재 있고 저희는 펫존도 있고 그리고 여성 전용, 사업자 전용은 3층에만 이렇게 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웬만한 지역 오피스텔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에가 좀 좁아. 한 5평밖에 안 돼 전용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는 좀 7평이라서 좀 넓게 빠졌고요. 그리고 또 그 월세비를 좋은 데 쓰잖아요. 일단 장학재단 후원하는 데 쓰거든요. 모든 돈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좋은 점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100% 되는 주택임대 사업자 건물이고 또한 저당도 하나도 없어요. 최우선 변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들리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삼영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원희마님 멘토님을 실제로 뵈니까 카리스마 있으시고 훨씬 멋있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교용씨? 실제로 보니까 정말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었는데요. 또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실제로 느낀 점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였을 것 같아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경험자만이 해줄 수 있는 조언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원희마님 멘토님의 더욱 생생한 실무 꿀팁은 공인마스터 카페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초 실무 이야기부터 부동산 실무 은어, 계약 진행 과정, 중개 노하우 등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현직자 칼럼을 올려주셨으니 여러분들도 꼭 아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공인마스터 카페에는 원희만인 멘토님 인터뷰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의 솔직 담백한 현직 인터뷰도 많이 있잖아요. 역시 아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서 더 많은 현직자 인터뷰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공씨, 네. 원희만인 멘토님이 더 대단한 점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원희만인 멘토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독학으로 합격하셨다고 해요. 공인마스터 카페 무료 인강과 자료집으로 합격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독학으로 합격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궁금한데 원희만인 멘토님의 독학 합격 노하우는 언제 들을 수 있나요? 바로 다음 주에 원희만인 멘토님 인터뷰 2부 무료 인강 독학 합격 노하우 편이 공개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독학으로 합격하셨는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공짜입니다. 안녕. 안녕!